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커머스 붐이 일어나면서 너무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커머스라는 일은 모두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본인은 과대평가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난 무조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더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걸 계속 부정하고 난 무조건 될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옳게 가지도 않을 뿐더러 유행으로 가려고 자꾸 하고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저는 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고 아니야 나는 무조건 더 필사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계속 본인을 속이는 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골목스팜 시즌 3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십니까? 네, 저는 Y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커머스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2016년부터 했으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정도? 엠타트업은 언제 하셨어요? 엠타톱도 16년 블로그 강의 때부터 들었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스토어 강의를 7기 때 듣고 네.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16기에 더 듣고 두 번 들으셨고. 자, 두 번 들었는데 뭔가 네. 성과가 미흡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저한테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이제 내 책임인 것 같고 저는 원래 좀 그렇지만 그래서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갑자기 또 올라서 네. 지금은 1000 정도 되는 것 같고 1000 정도? 네, 한 몇 달 동안은 상반기 내내는 계속 하찮은 수익을 어느 정도가 하찮죠? 300에서 500 정도. 네, 300에서 500. 자, 근데 300에서 500이 하찮다라고 하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게 목표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 정도도 좋았지만 더 벌고 싶다. 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좋았지만 더 좋고 네. 싶어서. 최대 수익은 얼마였어요?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500면 많이 버셨네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그걸 유지하려는 힘도 다르고 동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흡수하려는 힘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떨어지셔서 오신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번 분들은 이런 방식을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Y님도 좀 그러셨나요? 네. 근데 이제 모두 다 이런 걸로 다 돈을 잘 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좀 있으셨나요? 뭐 설득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네. 뭐 그런 친구들도 많고 아무리 해줘도 부러워만 할 뿐 하려고 시도는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되게 운이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커머스 붐이 일어나면서 너무 안 맞는 사람들도 많이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용접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용접 일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커머스라는 일은 모두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본인은 과대평가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을 확인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커머스 하면서 가장 고단했던 점은 뭐였어요? 고단했던 점은 매출이 떨어질 때요. 사실 지금 수익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높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단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행복했던 건 뭐였어요? 할머니 병원비랑 생활비랑 다 제가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다 할 수 있었던 점? 그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자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누가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닐지라도 저는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마 일 안 할 수 있게 하는 그거였잖아요. 뭐 지금 뭐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낮은 금액이었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력이 바뀔 때 저도 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 Y님도 변화를 겪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문 받도록 할게요. 저의 장점을 생각해보면 되게 빨리 실행을 하고 네. 책임감도 있고 인정 욕구가 커요. 네. 그리고 제품 보는 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약간 별똥별이나 성강처럼 빨리 식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의 기름통도 작고 기름도 얼마 없는 느낌? 에너지가 작네요. 네. 근데 사실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무 다정하고 나한테도 돈도 많이 쓰고 네. 막 이래. 근데 새로운 여자를 계속 만나려고 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걸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장점들은 사실상 뒤에 있는 거에 다 잡아먹히는 상쇄되는 요소예요. 차라리 네. 저는 뭐 실행력도 좀 적고 책임감도 적고 뭐 네. 인정력도 별로 바라지 않고 안목도 없는데 네. 저는 결핍이 엄청 깊고 항상 끌어오릅니다. 이게 난 거 아니에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뒤에 얘기하셨어.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장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저는 3일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한 달씩 놉니다. 이게 장점입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단점이고 사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온갖 좋은 방향과 좋은 기술이 있어도 남들이 잘 되는 것만 구경하면서 나는 낮은 상태로 그래도 지금 앞에 말한 작은 장점들로 인해서 굶어 죽지 않게, 그러니까 500 이하로 떨어진 적은 별로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도 약간 회사원들 앞에서는 우월감 느끼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 버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죽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살겠죠. 그게 나라는 알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장점들 자체가 큰 단점 안에 무의미해지는 애들이다. 그럼 내가 이 단점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고만고만하게 살겠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저라는 알을 받아들일 때마다 네. 굉장히 슬픕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도 저는 네. 100만이 될 줄 알았어. 100만 유튜버 고시죠. 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300 버는 사람한테 당신 무조건 1억 고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알아요. 제 깜냥이 100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이상 하는 창업하는 분들, 뭐 30만 넘고 조회수 잘 나오는 분들 보면 센스도 너무 뛰어나고 유튜브는 거의 썸네일과 제목이 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낚으려는 범위를 그렇게까지 못 가져가요. 이제 제안을 좋은 걸 주셔도 이건 본문에서 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담지 못해도 그냥 해요. 썸네일로.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양심무시력도 있고 제 깜냥 자체가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인 게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난 무조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유튜브 1티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만큼의 제가 깜냥이 없다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라는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저들과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슬퍼요.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내가 나를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더 힘든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걸 계속 부정하고 난 무조건 될 거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옳게 가지도 않을 뿐더러 유행으로 가려고 자꾸 하고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저는 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Y님도 슬프더라도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고 아니야 나는 무조건 더 필사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계속 본인을 속이는 게 되니까. 우리는 연료가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 연료를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걸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7기 때는 진짜 잘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근데 그들은 연료가 달라요. 기술적인 이해 이런 게 아니라 연료가 달라요. 그냥 결핍 자체가.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막 센스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센스 있으신데요? 작형님이랑 비교해봐요. 작형님이 더 센스 있잖아요. 더 기민해요. 네. 뭔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정도로 엄청 센스 있지 않지만 저는 좀 지독하게 했었고, 그리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막아도 저는 뚫으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보시면 기술에 의존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한심하대. 왜 한심해요? 기술에 의존하는 게? 기술이 없어지면 바로 매출이 하락하니까 잘 하고 있는 건지.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쿠팡, 스마트스토어, 무신사 뭐 이런데 메뉴에 띄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죠. 근데 이거의 질문은 사실상 네. 기술을 제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한 본인의 모습이 한심한 거예요. 기존에 의존해서 잘 되는 거는 한심하지 않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기술에 대한 공유가 다 비슷비슷해져서 누군가 특혜보는 기술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꿀일 때가 있었잖아요, 기술이. 네. 근데 그거를 우리만 그렇게 계속 꿀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에 정보가 다 공유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보자면 내가 기술도 제대로 못 쫓아가고 쫓아가지도 못하면서 예전에 꿀 빨았던 것 때문에 그 기억으로 계속 기술에 의존하려는 내가 한심한 거죠. 버리지 못하는. 버려야 돼요, 그거를. 왜냐면 뭐 순위를 노출하려는 어떤 기본적인 트렌드나 기본적인 방식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기술이라 할 것도 없다고 봐요, 요즘에는. 솔직히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요즘에? 대단한 게 있으려면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계속 매일매일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 계속 이런 기술 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출 없이 잘 팔 수 있냐라고 하면 노출이란 거는 범위가 넓습니다. 이제 순위에 대한 노출도 있고 어떤 글을 노출하는 것도 노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출에 대한 시도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본질적인 노출이어야 된다는 거죠. 얄팍한 가짜 노출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설득력이 높은 거는 알아서 노출이 됩니다. 입소문도 노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Y님이 가장 부족한 거는 설득력이에요.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외부적인 요소들이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엠타트업 사람들이 모르는 물기를 가져올 수 있느냐거든요. 요즘의 핵심은. 네. 그거를 나만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Y님도 작형님이나 라온님이랑 처음 교육 들었던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5천 이상 꾸준히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못한 거는 내가 시도를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솔직히 뭐 지식적으로 Y님이 작형님이나 라온님에 비해서 더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시도 자체는 전 10분의 1도 안 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그들이 하는 것들을 아니까. 얼마나 실패했는지 아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실패한 게 저고. 그래서 저는 실패한 만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서 캐리아님은 알 거예요. 제가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 유튜브도 그렇고 뭐 새로운 사업도 그렇고 뭐 최근에 하는 전자책도 그렇고 시도하고 그거만큼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 많아요. 근데 그거 개의치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 근데 우리는 실패를 한 것 자체가 데미지가 크니까 나는 왜 못하지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더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러면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적응 의지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모른다는 거는 분석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있다라고 지금 메타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안목이 있다라고. 이거 좀 위험해요. 이 안목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많은 걸 시도하지 않아서 그 타율에 대한 것 때문에 안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목이 없어도 돈을 더 버는 게 낫죠.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깨져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죠. 돈 버는 게 목표 아니에요? 뭐 지금 하나 제품 들어가서 무조건 그걸로 수익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10개 들어가서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더 많이 버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은 정해져 있죠. 다음 질문. 네. 아, 제품 중에 핫딜 행사를 해야만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가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라든가 네. 그러면 이 제품을 핫딜용으로만 해서 그냥 팔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접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상황부터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네. 핫딜을 했을 때는 잘 팔리고 네. 핫딜을 안 했을 때 안 팔린다. 그러면 그 R은 지금 핵심 가치가 뭐죠? 핵심 가치가 비염해줬습니다. 아니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이건 안 산다는 거잖아. 네. 가격 말고 다른 걸로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핵심 가치는 다 무의미하고 가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남기는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건 안 하죠. 만약에 2배로 해서 팔 수 있고 핵심 가치를 옮길 수 있다. 여러분들 싼 거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거나 이제 프레임분리를 할 수 있는 거면 하는 거죠. 근데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프레임분리하기가 좋긴 하잖아요. 제로 마케팅 하기도 좋고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너무 평준화된 것 같아.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곰곰이나 이런 그 자체 PB 상품들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쿠팡은 공생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모든 제품 PB화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다 모든 거. 진짜 매출 별로 안 되는 것까지. 근데 걔네들이 하기가 좋은 게 그냥 원래 있던 제품 라벨 붙여 파는 거잖아요. 원래 공장도 있고. 그쵸. 근데 그러면 상위 노출 자기들 띄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후기 붙여버리고 원래 하던 그 체험단 사람들로 제가 쿠팡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판매자한테 이득 안 주고. 네. 그러고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내가 판매하는 그 제품 노출 안 할 거죠. 그럼 내가 판매하는 그 먹는 거 쪽에서 프레임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 근데 안 될걸요? 지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네. 핫딜로만 팔리겠죠. 네. 그럼 그건 핫딜로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 안 남겨도 안 하는 거보단 내가 에너지 소모가 없으니까 그거 정도만 하고 그 친구는 그 정도만 친해질 친구인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 근데 이 친구의 친구들도 다 그런 성향이야. 그러면 안 돼. 다른 친구 사귀어야 돼. 다른 플랫폼에 가서 다른 욕구에 가서. 걔네들은 대부분 그럴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친구들도 좀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은 다른 척을 하고 프리미엄으로 브랜드 하는 애들이에요. 그쪽 시장도.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약간 티백 제품이면 티백 자체를 좀 고급화한다거나 선물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런 깜냥이 안 되면 그 친구들은 좀 보내줘야죠. 야 우리는 선을 긋는 거죠. 난 너랑 여기까지만 친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좀 더 나한테 이득 많이 주는 친구랑 사귈 거야가 돼야 돼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 하셨던 것도 보면 영양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단물이 다 빠졌어.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예전 기수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미 다 버렸어요. 작형님 보면 계속 새로운 제품으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나하나 붙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모험하는 사람, 안주하는 사람. 맞아요. 이 안주라는 표현을 잘 쓰셨는데 만약에 하나를 계속 붙잡고 있더라도 그걸 계속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더 매출을 높이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유지하는 걸로 하면서도 내가 에너지를 여기서 쓰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놀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변화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도조차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CS만 하고 계시겠죠. CS도 안 해요? 직원님이. 그러면 뭐 백수네 백수.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일 안 하시면서 이 정도 버는 건 잘 버는 거죠. 저는 그 정도에 안주했다는 깜냥이니까 되게 욕심 없고 지금 사실 뭘 타고 싶다 뭘 더 벌고 싶다 이것도 사실 거짓말인 거죠. 받아들이면 슬퍼요. 아니 근데 내가 5년 동안 했던 행동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지금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5년 동안 했다는 그렇겠죠. 행동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네. 말로는 다 부정해. 전 그러자면 더 성장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고 싶으니까. 그건 욕심이지 실제랑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작형님이나 라온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계속 시도를 해요. 저도 그렇고. 아니면 저는 이커머스에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돼요? 저 앵구님이 알려주신 방법 중에 시간 나눠서 쓰는 게 네. 저한테는 되게 효율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팁을 주실 수 있는지, 왜 그거 해주신 거 있잖아요. 쉬운 일, 꼭 해야 되는 일, 뭐 생각을 해야 되는 일, 네. 뭐 중요한 일.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걸로 있어 그런 거에 대한 꿀팁이요? 네.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몸이 불편한 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불공평한데 시간은 공평하다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가장 불공평한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애들은 하루가 저보다 한 3배 더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이 그래요. 걔네들은 쪼개서 공부를 하더라고. 다 하루 스케줄이 다 나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국어, 내일 수학,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루에 할 걸 전 일주일에도 못 하는 거죠. 시간이 불공평하게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주어진 건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시간을 다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건 걸어놓는 거죠. 12시 안에 이 일이 안 됐을 때 나는 1,000만 원을 누구한테 줘야 돼. 그럼 이건 무조건 내 능력치가 향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걸어놓는 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Y님은 꽤 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하는 약속은 남한테 관대한 사람이 본인한테 관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게 실제적으로 물리적 장치가 하루에 6개 정도 걸려있으면 엄청 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간단하게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촬영 같은 게 되는 거죠. 오늘 촬영 전에 뭘 했어야 돼요. 제가 그게 저한테는 공지글을 썼어야 돼요. 안 썼으면 저는 이걸 못해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넣어서 썼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2-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를 활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 그냥 대충 하게 되니까. 데드라인이 맞아요. 그렇게 안 끊겨 있으면. 근데 네. 저는 제대로 된 데드라인이 아마 Y님한테 없지 않을까. 지금 외부에서 보여지는 업무 자체가 없는 걸 보면 아예 하나도 없는 거죠. 데드라인이.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가도 본인은 그 위치입니다. 이제 정말 잘난 사람들이 우리가 씨앗이 몇 년 전에 뿌려졌잖아요. 그때는 다 비슷했잖아요. 초반에. 뭐 6기, 7기 다 지금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지만 그때는 진짜 다 한 푼도 못 벌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몇 억 이상, 뭐 몇십억 이상 모은 사람들, 몇십억 이상은 꽤 많아졌겠죠. 재산이 그래도 한 20억 이상은 꽤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벌이죠. 평벌.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를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발버둥 쳐야죠. 요즘에 좀 억울해요. 억울하죠. 네. 그들보다 내가 더 모르는 건 없었는데 오히려 초반에는 내가 더 앞서 나가기도 했는데 사실 마음속 안에서 이 정도라고 받아들여서 그래. 동력 자체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Y님처럼 이렇게 좀 선하고 좀 약간 말랑말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500 이상 그리고 이번 달엔 1,000만 원 정도 버시잖아요. 요 정도까지 되려면 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이거를 워너비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처럼 살려면요. 나 같은 성격에도 이 정도는 하니까 이 정도 수익은 나오더라. 천도 못 벌면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매출이 떨어지면 잠이 안 오고 그리고 밥도 안 넘어가요. 강박을 느끼게 하시구나. 네. 근데 그 강박만큼의 실행은 좀 부족한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선한 분들한테는 강박을 느끼라고 하는 거네요. 강박 느껴야죠. 1,000만 원 못 벌면 사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그나마 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달에 300 벌어도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걸 충족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1,000만 원 못 벌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는 용도로 쓰셨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런 좀 말랑말랑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본주의에서 얻었던 어떤 서러움이나 내 가족들이 겪고 있는 힘듦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 내가 1,000만 원을 못 벌면 내 가족들이 고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좀 도끼를 품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본인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오랜 분야에서 우리 쪽에서 그래도 노력을 하면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 이미 다 넘어가니까 그 지점은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좀 더 각오를 하고 강박을 갖고 살면 수익 자체는 그래도 직장인보다는 낮게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Y님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도 연봉으로 따지면 직장인들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 때문에 우리가 또 안주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선한 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선한 분들보다 좀 더 지독한 분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인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선하지 않습니까? 도끼가 있긴 하지만 네, 선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오늘 그러면 컨설팅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